네, 외국인 눈입니다. 손현준 캐스터는 잠시 후 특징주로 다시 만나 뵙기로 하고요. 예, 오늘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마켓 본부의 한슬이 올해 승진을 하신 수석 매니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설 때 뭐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하려고 그랬는데 네. 앵커님이 많이 바쁘실 것 같아가지고 네. 어차피 오늘 뵈는 거 알고 기다렸습니다. 네네. 그 오전장에서는 그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뭐 하루 외국인이 사면요 시장에서 이런 얘기 나와요.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지. 저는 뭐 굳이 하루 이렇게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 한슬이 수석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뭐 4천억 이상 거의 5천억 정도를 이제 순매수를 외국인이 하고 있었고, 근데 이게 오늘만은 아니었죠. 지난주에도 이제 지난주가 짧은 주였지만 지난주만 봤을 때도 외국인들이 1.1조를 순매수를 했어요. 코스피만 봤을 때. 그리고 여기서 제가 데이터를 조금 더 보니까 계속 방송 때 뭐 비차익, 차익 뭐 이야기 말씀드리는데 비차익으로 관련해서는 크게 미미한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액티브 펀드들이 한국을 보고 이제 들어왔다. 그때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도 저희는 이제 4분기 콜 때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콜을 하면서 그 콜에서 내용이 다시 2021년도에 이제 성장을 다시 부각 시켜주면은 그때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고 그렇다. 그래서 지난주에 1.1조를 매수를 했고 오늘 내용을 봐도 좀 그런 내용이 아닐까. 외국인들이 조금 코스피가 조정을 받았고 전반적으로 주식들이 글로벌리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좀 리스크온 분위기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뭐 비트코인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좀 이런 리스크 센티멘트로 보듯이 그래서 좀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연기금이 오늘도 사실은 팔고 있어요. 조금 팔고 있습니다. 많이는 안 팔아요. 오늘은 좀 팔고 있는데 그 연기금이 제 숫자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16.38% 정도까지 포트폴리오 비중을 한국 주식을 맞추려면 앞으로 적어도 10조는 더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외국인들한테 좀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예, 뭐 저희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그게 이 연기금 파는 거는 뭐 이런 매체에서 시장에서 많이 알려지기 전부터 저희는 본 추세여서 이런 것들을 좀 시장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가 올 초였겠죠. 올 초에 1월 달에 말했을 때 뭐 언제쯤이면 좀 연금이 끝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돌았고 이런 기사들도 2월에는 많이 나왔지만 1월에도 그때부터도 이야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뭐 솔직히 연기금이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 건지 정확히를 모르니까 저희가 그냥 시장에서 되는 이야기, 기사들이 이렇게 내놓는 이야기 같은 거를 전달을 했을 때 이제 연기금 순매도가 곧 끝난다. 이렇게 저도 한 두세 번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전달을 했었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틀렸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슨 팩트 대비해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가 이런 뭐 수소문들이 있더라라는 식으로 전달을 했으니까 그런 베이시스 뭐 팩트가 없이 좀 전달한 내용이라서 결론적으로 틀렸고 그래서 그런 와중에 계속 연기금 순 매도는 지속이 되고 있어서 네, 조금 저희는 할 말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연기금 순 매수 매도가 조금 줄었다, 더 커졌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뭐 앵커님 질문대로 관심은 되게 크고 그리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예전부터 끝난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해와서 근데 저희가 틀려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언제 끝날 거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는 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도 이제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면 그 연기금이 맞춰야 되는 그 비중, 그 포트폴리오 안에 한국 시장의 비중이 또 올라갈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도는 좀 더 강하게 나올 수뿐이 없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뭐 연기금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또 여론을 갖다가 무시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론이 지금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눈치를 좀 보면서 뭐 지속적으로도 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뭐 그런 연기금의 매도에 대한 이슈 말고 뭐 가장 중요하게 또 보는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뭐 당연히 그때도 뭐 계속 말씀드렸었지만 뭐 앵커님도 이 내용을 많이 다뤘을 거고 공매도 이슈 이것도 분명히 최근의 이슈였고 그래서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두 개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제 공매도 재개되는 이야기가 지지난주였죠. 지난주인가 그때 있었고 그리고 연기금 그 행동대에서 연기금 순매도 언제 바뀔 거나 그거에 대해서 좀 이슈가 컸는데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이슈들은 계속 모니터하면서 상황을 보고 있지만 뭐 이거에 대해서 뭐 크게 이게 뭐 좋다 나쁘다 그런 의견은 없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자금을 운용하는 데에서는 당연히 그런 웨이팅이 있을 거고 그거를 맞추는 과정이라서 뭐 당사 다들 저희 외국인 고객들도 펀드를 매니징하면서 다 아시는 사실이고 다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크게 뭐 좋다 나쁘다 그런 의견은 없으시고 공매도 관련해서도 이제 재개를 하는 거를 했으니까 거기도 그만큼 불확실성이 조금 없어지는 거라서 이 제도 마련하는 거 이제 봐서 이제 공매도 재개되는 거에 대해서도 뭐 관심 높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 현대기아차도 지금 애플과의 협의가 일시적으로 좀 중단이 됐고 뭐 애플은 항상 약간 본인들이 그 협상을 하는데 우위에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현대기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 뉴스를 나온 거 보면 또 폭스와겐도 좀 거부를 했다 이런 소식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애플 이슈가 좀 약간은 좀 더 떠돌아다닐 것 같은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뭐 임팩트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뉴스로 조금 뭐라 그럴까요? 다운그레이드 될 수 있는 뉴스의 임팩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국내 온라인 쇼핑 1위 업체 쿠팡, 미국 뉴욕 증시에 이제 상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50조도 나오고 60조도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손실은 수천억을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시장에서 또 이런저런 뭐 사장 CEO의 뭐 급여 뭐 내지는 뭐 이런 내용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 쿠팡에 대한 관심 좀 있을까요? 예, 많습니다. 예, 뭐 쿠팡 이런 뉴스 있기 전에부터도 이제 쿠팡에 대한 뭐 자료 찾는 분들도 있었고 저희가 듣기로 뭐 한 달 전인가 뭐 그쪽에 이제 외국 증권사 애널리스트 위주로 뭐 정보하고 뭐 데이터가 있었으니까 뭐 그때부터 좀 관심도가 확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후로 저희도 외국인들 투자자들한테 좀 자료 요청 같은 것도 많이 받으면서 그때만 해도 저희가 뭐 기사 봤을 때는 얼마죠? 250에서 400억 달러, 그러니까 400억 달러 그 가치를 평가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제 500억 달러 평가를 받는다고 오늘 아침에 나왔죠.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좀 오늘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게 대충으로 PSR 기준으로 3배가 넘는 기준이거든요. price to sales, 그러니까 가격을 그 시총을 매출로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매출 대비 이제 3배 가치로, 왜냐면은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익이 아직까지 안 나는 회사다 보니까, 그리고 플랫폼 회사로서 이제 PSR로 좀 자체 평가를 하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3배에 대해서는 조금 놀란 이야기가 있고, 그래도 이게 현재 시장이랑 쿠팡에 관련된 뭐 이런 상장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은 말이 안 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서 뭐 상장 때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로 예상을 하면은 오늘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마트하고 네이버 주가 상승을 보고 문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오늘 좀 이야기를 한 거는 이마트의 스파컴, 얘는 온라인 쪽으로 봤을 때 저희가 주는 목표 주가 산정했을 때는 1.8배밖에 안 주고는 있거든요. 당연히 이거를 3배를 줄 수는 없겠지만
이게 이제 1.8배 대 3배 차이가 너무 나지 않냐. 그런 이야기로 좀 저희는 외국인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마트는 저희가 좀 좋아하는 종목으로 외국인들이 관심 높게 보는 종목 중 하나라서 이쪽 오프라인도 괜찮은 와중에서 좀 이런 쿠팡 모멘텀이 붙는다라고부터 저희가 작년부터 좀 이야기를 해왔는데 좀 그런 게 좀 관심인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하신 말씀 같아요. 이제 외국인이 작은 회사를 갖다가 매수하기에는 조금 쉽지가 않죠. 예, 좀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들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작은 헤지 펀드들은 작은 회사들도 사긴 삽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슬리 수석 매니저께서 얘기하시는 대부분의 메가 펀드들은 사실 이마트, 네이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겠죠.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질문 드리려고 그랬어요. 프라이스 투 북, 소위 매출 대비 3배로 밸류가 된다면 네이버나 또 아니면 오아시스 있지 않습니까? 지오소프트가 8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오소프트의 가치도 엄청나게 동시에 좀 하이라이트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예, 저희도 예전부터 지오소프트는 계속 좋게 봐왔고, 여기서 뭐 작년에는 일매출이 뭐 저희가 조금 업데이트 받기는 뭐 생각보다 조금 저조했다. 근데 이거는 방향성은 우상향으로 가는 방향이다 보니까, 그리고 회사가 캐파를 늘린 만큼 일매출은 커질 거고 시간의 문제지만 수요는 분명히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소비자로서도 오아시스 마켓을 접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못 해본 사람도 있을 텐데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할 때 지오소프트, 오아시스 마켓 박스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커머스 쪽에서, 그리고 지오소프트, 오아시스 마켓은 유일하게 흑자 기업이라고 해요. 이커머스에서 음식, 프레시 푸드, 장보기를 배달하는 업체로서. 그래서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전반적인 잘하는 업체들, 크던 아니면 니치에서 잘하던 이런 회사들이 좀 전반적으로 재평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쿠팡 IPO를 앞두고 뭐 이마트, 지오소프트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왔고, 외국인들도 좀 관심이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모자르네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인의 판단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의 이제 소송이 뭐 거의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도 되겠죠. 그런데 SK이노베이션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판단은 지금 어떻다고 지금 느껴지십니까?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이슈가 이제 마무리됐으니까 여기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불확실성이 없어졌으니까 좀 오늘 들어온 것 같긴 하고, 금액이 중요할 것 같아요. 금액이 뭐 2.5조에서 3조 이야기도 있지만 또 일부 소문으로서는 뭐 5조라는 이야기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당연히 5조까지는 저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진짜로 좀 구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구조적으로 순매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 금액이 확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액이 진짜 5조가 되던 3조가 되던 그날 또 다시 한번 반응을 하겠죠. 5조면은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고 3조면은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SK이노베이션은 이 커지는 파이에서 그만큼 좀 캐펙스 많이 하면서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서 좀 중장기적으로는 좀 이런 저가 매수 할 기회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외국인의 눈, 미래에셋대우의 한슬리 수석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